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수입과일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 있어서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분명 저번 달까지만 해도 이 가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가격표 숫자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게 다 요즘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그 단어 상호관세 때문이에요. 먼저 관세가 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관세란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나라가 매기는 세금이에요. 마치 놀이공원 입장료처럼 물건이 우리나라 문을 통과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하는 거예요. 상호관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상대 나라가 우리한테 세금을 얼마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그만큼 매기겠다는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밥 사줄 때 10,000원짜리만 사주면 나도 그 친구한테 10,000원짜리만 사주겠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하겠다. 이게 상호관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부터 여러 나라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나라에 기본 10%의 관세를 매겼고 그 다음에는 나라마다 다르게 더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처음에 25%였던 관세가 협상을 통해 15%로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빨리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 관세를 깎아줄 테니 대신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해달라고 했는데 한국 국회에서 관련 법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았으니까 약속을 안 지킨다고 화가 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관세를 매기면 그게 왜 물가를 올리는 걸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물건이 외국에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봐야 해요. 미국산 소고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 목장에서 키운 고기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에 도착하는데 항구에 들어오는 순간 관세라는 세금이 붙어요. 고기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25% 관세가 붙으면 2,500원이 추가되어서 12,500원이 됩니다. 수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혼자 떠안으면 손해를 보니까 결국 마트에서 파는 가격을 올리게 돼요. 이걸 경제 용어로 가격 정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세금 부담을 소비자한테 넘긴다는 뜻이에요. 이사할 때 짐이 무거우면 여러 사람이 나눠서 드는 것처럼 관세라는 무거운 짐을 수입업자 도매상 마트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소비자가 나눠서 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고기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호관세는 특정 물건 하나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물건에 매기는 세금이라서 자동차도 기계부품도 목재도 의약품도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보복관세라는 개념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보복관세란 상대 나라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그 나라 물건에 세금을 더 매겨서 되갚는 건데요. 야구에서 상대 투수가 우리 타자한테 공을 맞추면 우리 투수도 상대 타자한테 공을 맞추는 것과 비슷해요. 상호관세는 처음부터 네가 이만큼 매기니까 나도 이만큼 매기겠다고 선언하는 거고 보복관세는 상대가 먼저 안 좋은 짓을 해서 안가품으로 매기는 건데 결과적으로 둘 다 물건 가격을 올린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 차를 많이 팔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면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차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가격이 오르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차 대신 다른 차를 사게 되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미국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3% 넘게 줄었고요. 관세가 25%로 다시 올라가면 약 4조 3천억 원의 관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 이야기인데 왜 한국에 사는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느냐고요. 첫 번째 경로는 수출이 줄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그러면 일자리와 월급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드는 양이 줄면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타격을 받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도 불안해지는 거죠. 경제라는 건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이 흔들리면 다른 곳도 같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경로는 환율이에요. 환율이라는 건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바꾸는 비율인데 관세 전쟁이 심해지면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요. 게임으로 비유하면 내 캐릭터의 공격력이 낮아져서 같은 아이템을 사려면 더 많은 골드가 필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에서 같은 물건을 사오는데 더 많은 우리나라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마트 수입 식품 가격이 오르고
해외여행 비용도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호관세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미국이 한국 물건에 세금을 매기면 한국 수출 기업이 어려워지고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서 우리 생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이 미국 물건에 세금을 매기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가격이 직접적으로 올라가니까 어느 쪽이든 결국 물가가 오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해요. 금리라는 건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의 기준인데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되고, 금리가 높으면 대출 이자가 높아지니까 집을 사려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더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음향기기 가격은 14%, 의류 가격은 8%, 공구와 부품 가격은 5% 정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기업들이 이전에 싸게 사두었던 재고를 팔면서 버텼는데 그 재고가 다 떨어지니까 결국 올라간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나갔는데 처음에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결국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와 0.60%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했어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나라 전체 경제에서 이 정도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수조 원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지금 상황을 좀 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관세만 올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도 문제 삼고 있어요. 비관세 장벽이란 세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외국 물건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이나 온라인 거래 관련 규제 같은 것들이에요. 관세도 올리겠다, 이런 규제들도 풀어라, 이렇게 이중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이 직접 미국에 가서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을 3월까지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 그러니까 잠시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숙제 제출 기한을 좀 늦춰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경제에 안 좋다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니까 공장을 더 지어야 할지 사람을 더 뽑아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내일 소풍을 가는데 날씨가 맑을지 비가 올지 모르면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것처럼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서 경제 전체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이렇게 원리를 알고 나면 관세가 오른다는 뉴스를 보았을 때 물가가 오를 수 있겠구나, 환율에도 영향이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소비를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수입품 가격이 오를 때 국산 대체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로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관세 전쟁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으니까 단기적인 흔들림에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관세라는 건 결국 나라와 나라 사이의 힘겨루기예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요구할 힘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협상을 통해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관세가 물가를 올리는 원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요.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품 원가가 올라가고 그 비용이 단계별로 소비자한테 전달되면서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거기에 환율 상승과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 우리 살림이 더 빠듯해지는데, 이게 바로 관세가 우리 지갑을 얇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 뉴스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상호관세라는 단어가 나와도 저게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구나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다음에 또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